네, 바이프러스트 요번에 업데이트된 게 무엇인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번에 업데이트된 것은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어떤 특수 효과를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프러스트, 이 플러그인을 따로 인스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메뉴에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라든가 바이프러스트 컨텐츠 브라우저가 따로 생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특수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에서 다양한 노드들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특수 효과를 제작을 하고 그걸 또 나중에 또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패키지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컴파운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런 컴파운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라든가 아니면 퀵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라이브러리 구축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바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전에 있던 바이프러스트하고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좀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에 있던 것은 바이프러스트 플루이드라고 부르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은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바이프러스트 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물 같은 그런 액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포말 시뮬레이션 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어온 익스텐션은 이런 특수 효과들을 노드 형태로 만들어서 연기라든가 불 파티클, 천 시뮬레이션 그런 걸 프로시저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 노드로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걸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런 노드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노드들을 선택을 해서 그룹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G 똑같은 단축키를 쓰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컴파운드라고 해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시 아니면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임포트하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노드들을 좀만 연결시켜 주시면은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파운드가 얼마나 잘 돼 있나 그게 상당히 중요한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하게 되시면 이제는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마야나 맥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특수 효과를 만드는데 맥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베타 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식 버전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를 신청하시게 되면 맥스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두 개가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맥스 마야에서 이런 바이프러스트 통해서 특수 효과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은 뭐 모델링 애니메이션 이런 특수 효과 부서에서 필요한 효과들을 끌어다 쓰실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뭐 요즘은 회사들이 이렇게 외주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특수 효과들을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비슷한 퀄리티로 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닷컴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커뮤니티가 있죠.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런 특수 효과들 컴파운드 형태로 고객들이 많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스토어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컴파운드는 또 팔 수가 있는 그런 형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프러스트 익스텐션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걸 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이제 바이프러스트 에어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런 연기라든가 폭파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시뮬레이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에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머들이 이거를 짜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열 역학이라든가 화학 공식이라든가 그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에어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연기, 불, 심지어는 뭐 수증기라든가 그런 형태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에어로 시스템을 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 항상 복셀이라는 걸 쓰게 되고 상당히 고밀도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인 어댑티비티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폭파라든가 연기 만들 때 진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댑티비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바이프러스트에 있는 모든 복셀은 이제 멀티 레졸루션 타일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한테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레졸루션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좀 더 짧게 그 타일들을 쪼개는 방식이고, 디테일이 좀 부족한 데는 큰 타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디폴트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사용자가 정의되는 구간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바이프러스트가 알아서 약간의 그 조절을 해주는 어댑티브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댑티브 기능은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간단해요. 노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컴파운드 형태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노드로 다 이걸 짜야 되는데, 이걸 컴파운드 형태로 되게 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티비티를 만든 다음에 어댑티비티 항목에 연결만 시켜주면 바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작동하는 방식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좀 약간 매뉴얼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인터넷 라인 때문에 약간 끊겨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연기 시뮬레이션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댑티비티를 적용을 안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제자리에서 계속 먼지를 만들어내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먼지가 생겨난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앞으로 쭉 전진을 하면서 아주 긴 형태의 연기가 생겨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셀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상당히 시뮬레이션 할 때 무거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댑티비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약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총 프레임은 한 300프레임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총 사용된 복셀은 한 1억 2천 개 정도 되고요. 또 한 프레임당 평균 시뮬레이션 시간은 한 1분 정도. 물론 이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 생성되는 그 VDB 파일 사이즈는 한 장당 한 0.6기가, 그러니까 한 600메가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00프레임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그럼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노드 있죠? 그 노드를 그냥 옵션 없이 그냥 연결을 했을 때예요. 자, 지금 이제 동영상 보시면은 박스가 여러 개 있죠. 빨간색 박스가 있고, 진한 곤색 박스가 있고, 그 다음 자세히 보시면은 녹색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한 곤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복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간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잘게 쪼개진 아주 디테일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녹색은 그 중간에 어댑티비티가 적용이 되면서 바이프러스트가 알아서 레졸루션을 좀 조절을 해주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동영상이 좀 작고 좀 끊기지만은 거의 퀄리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천천히 동영상을 플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저것 따져서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였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전후를 비교해보면은 복셀 수라든가 평균 시뮬레이션 그 시간, 그리고 VDB 파일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고 프레임도 이렇게 작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진짜 많을 경우에는 20%, 30%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단순히 아무 옵션 없이 자동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 거를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매뉴얼로 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뉴얼도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죠. 거기 사이에 이제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노드를 연결을 했다면은, 매뉴얼은 뭐냐면 내가 그 화질 정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베이스, 하프, 쿼터, 에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레졸루션 구간이랑, 그 다음 반 정도 구간, 그 다음 4분의 1 구간, 그 다음 8분의 1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 영역을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제가 좀 약간 정지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큰 박스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자그마한 박스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전에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졸루션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크기, 뭐 반, 그 다음 쿼터, 그 다음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런 레졸루션 구간을 쪼개놨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레졸루션 박스들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레졸루션을 해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어댑티비티가 적용이 안 됐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빨간색은 무수히 작은 복살들이 지금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얘가 닿자마자 지금 녹색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구간 설정, 레졸루션 설정을 한 구간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카메라랑 같이 이동을 하면서 쭉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카메라에서 벗어난 부분은 약간 저해상도로, 또 카메라가 필요 있는 구간은 좀 하이 퀄리티로 이런 식으로 어댑티비티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도 프레임이 많은데 이제 62프레임까지만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은 뭐 VDB 파일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토로 그냥 해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만은 이렇게 매뉴얼로 해도 매뉴얼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차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에어 시스템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버전, 이게 이런 폭발이라든가 불, 막 그런 거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 역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과 똑같은 시뮬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첫 번째로 내가 어떤 연료를 태울지, 뭐 부탄인지 에탄인지 메탄인지 이거에 따라서 폭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의 크기라든가 그게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산화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산화제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공기가 되겠죠.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충분한 산소를 받아서 더 큰 폭발과 그리고 더 깨끗한 불이 만들어지고, 만약 산소가 좀 부족하면은 약간 폭발력은 떨어지고 그을음 같은 부산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를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물론 이제 동영상이 좀 끊기겠지만 지금 뭐냐면은 연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 연료하고 공기를 막 섞은 다음에 불을 붙였을 때 바이프로스트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연소 시스템에 있어서 바이프로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트라고 해서 이 그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그름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옥시데이션하고 뭐 포메이션 뭐 이게 있는데, 뭐냐면 그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 속에서는 산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름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즉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만약에 그름이 공기 밖에 노출이 되고 갑자기 많은 양의 산소를 받게 되면은 더 밝고 더 깨끗한 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은 더 깨끗하고 선명하지만은 그름이 없는 아주 깨끗한 불이 만들어지죠. 하지만은 또 산소가 부족할 때는 그을음이 있는 아주 탁한 그런 폭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보시면은 물론 이제 끊기겠지만은 두 가지 보면 아주 중심이 되는 불의 형태는 똑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했을 때 막 그을음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뿌옇게 발생하는 불이라고 보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 비슷하게 그을음이 없이 깨끗한 불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불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그을음 시스템으로 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료가 얼마나 빨리 타느냐에 따라서 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현하기가 좀 힘든 반면에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특히 이 소트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내가 깨끗한 불을 만들지 아니면 불완전으로 아주 탁한 연기를 만들지 이런 걸 사실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폭발이라든가 그런 걸 봤다면 이제 또 다른 주요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린 건 npm 솔버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뭐, npm 솔버가 들어와서, 되게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npm이 뭐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npm은 다른 게 아니라 수학적 공식이에요. 시뮬레이션을 위한, 이런 유체라든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학적 공식이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보완을 한 게 이제 npm 공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제 공학 쪽에 많이 이런 시뮬레이션 쪽에 쓰였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에 좀 활용을 하고자 그래서 npm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npm 솔버를 만들었고 그거 npm 솔버를 가지고 영화 그 겨울왕국 있죠. 거기서 눈 시뮬레이션 하는 툴을 만들어낸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npm 솔버가 이 바이프러스트에 탑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제가 npm 솔버를 좀 더 찾아봤는데 npm 솔버가 얼마나 이게 사실과 가까운가를 한번 테스트한 거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위에 보면은 뭐 이상한 영상이 하나 있죠. 이건 뭐냐면은 눈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밑을 톱으로 이렇게 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을 때 눈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를 한 거고 직접적인 진짜 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또 밑에는 뭐냐면은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서 그 npm 솔버를 이용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직접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이 npm 솔버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수치값이거든요. 그럼 거의 동일한 그래프가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이 npm 솔버는 상당히 물리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npm 솔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npm 솔버는 역학 기본 법칙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위키피디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질량, 밀도, 점도 막 그런 수치값들이 있죠. 그 수치값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와 동일한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사실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에서 고해상도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상당히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를 낮게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낮다. 그럼 그거를 고해상도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해상도일 때 시뮬레이션 한 거하고 고해상도였을 때 시뮬레이션 한 거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npm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자체를 저해상도로 했을 때나 고해상도로 했을 때나 화질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시뮬레이션 상태는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그냥 저해상도에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냥 고해상도로 바로 해서 해버리면은 똑같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로 작업했던 거를 고해상도로 올리는 것도 상당히 전환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 npm 솔버가 처음에는 이런 과립 형태, 눈,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활용이 됐다면은 이 솔버를 이용해서 진짜 다양한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천이라든가 서민 시뮬레이션. 내가 어느 동영상 봤는데 거기서는 빵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이걸 구웠을 때 빵이 점점 부풀고 빵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빵을 뜯어서 그 빵의 속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확인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바이프러스트는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 npm 솔버를 추후에 그 정도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프러스트 npm 솔버를 이용해서 눈덩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위가 그냥 기본값을 이용을 했을 때, 그 다음 약간 눈덩어리를 강화를 좀 감소를 시켰을 때 느낌. 그 다음 내부, 눈덩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마찰력을 감소를 시켰을 때, 그리고 초기 경고성을 좀 증가를 했을 때 각각 다른 눈의 형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는 영상도 마찬가지로 바이프러스트에 이제 그 눈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되게 어려울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눈덩어리 두 개가 있죠. 이걸 두 개를 충돌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눈이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노드를 이제 보시고 있는 건데요. 이거 형태를 좀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눈덩어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눈덩어리를 만드는 프로시저로 만들어주는 노드가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눈은 똑같은 거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하나를 복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덩어리를 만드는 노드 하나,
그렇죠? 그럼 눈덩어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눈덩어리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는 눈덩어리가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눈덩어리를 자체를 이 프로시저로 만든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페어 있죠. 그 동그란 스페어를 꺼내서 걷다가 간단한 노이즈 노드를 입히고 그 노이즈 노드에다가 그레인이라는 효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조그만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입자를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노이즈를 입혀가지고 두 가지 형태 눈이죠. 하나는 그냥 뭉쳐져 있는 상태, 그 다음 이게 만약에 깨졌을 때의 상태, 이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저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데 있죠. 저기가 이제 이 프로시저로 만든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콘 잠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고 이렇게 가운데 선 연결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얘는 컴파운드로 만들어진 거다. 이 안에 다른 그래프들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아이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프로시저로 눈덩어리 전체적인 모양이 완성이 됐다라면은 여기서 npm snow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눈덩어리 형태의 눈 입자들이 생성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뭐 벽이 있고 바닥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컬라이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컬라이더 되는 오브젝트를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이것들을 모아서 보시면 시뮬레이션 npm이 있죠. 이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npm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예예요. 그 다음 그 npm 시뮬레이션이 돌린 것을 바로 파일 캐시라고 가운데 있는 노드가 있죠. 좀 약간 뿌옇게 보이지만은 이 캐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얘를 또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뭔가 머티리얼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머티리얼 노드를 연결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돼요. 보면은 되게 복잡하지는 않죠. 노드 자체는 이미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npm snow라든가 npm 뭐 시뮬레이션 npm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드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바이오프로스트 팀이 이것을 다 컴파운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끌어다가 연결만 하시면은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까 전에 눈덩어리 했다면 이번에 눈 사태를 npm 서버를 이용해 갖고 시뮬레이션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약간 퍼즐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텐트들 있죠. 텐트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텐트를 연결하는 끈들이 양쪽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npm 서버랑 같이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눈에 의해서 이 텐트와 텐트에 있는 선 줄까지도 전부 다 같이 반응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정교하고 또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npm 서버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눈 시뮬레이션 그런 거에만 했지만은 여기에 마찰력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피직스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옷 같은 거 그런 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특히 동영상 오른쪽 아래 같이 이런 니트 느낌 아니면은 우리 뭐 쇠사슬 갑옷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이 되고 상당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주요 기능들 중에 이제 스트랜스하고 인스턴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이제 이 CG로 뭔가 사실적인 거 만들어낼 때, 이렇게 선 형태로 된 오브젝트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털이라든가, 머리카락,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선으로 된, 무수히 많은 선으로 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인스턴싱이 쓰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적인 이런 뭐 자연 배경을 만들 때 보면 잔디라든가 거기에 있는 풀들, 그렇죠? 그리고 나무, 돌들 이런 거 인스턴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것들 작업하기가 되게 까다롭죠. 그럼 바이오프로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밧줄 같은 거 굵은 밧줄로 막 있죠. 이걸 이제 때로는 그 모델러가 이걸 다 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걸 또 애니메이션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링 하는 것보다 뭔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되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바이오프로스트로 한 거라고 예제를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은 해주는 게 뭐냐, 이런 선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굵기와 색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렌더링을 하지 않더라도 뷰포트 상에서 그런 결과물을 미리 예측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 만든 노드가 밑에 있죠. 저 밑에 노드 보면은 진한 파란색 바탕이 있는 게 있고 보라색 바탕이 있죠. 그래서 진한 파란색 바탕이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아까 전에 이미지로 보여드린 그 결과물 있죠. 이 선들, 그 선들 작업했을 때 필요한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부 다 컴파운드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아이콘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전부 다 컴파운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컴파운드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라색 영역은 뭐냐면은 이걸 렌더링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렌더링 하기 위한 노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즉 직접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잡는 것은 노드가 되게 간단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노드를 약간 분석을 하면은 화면에 일단 공기를 시뮬레이션 한 거는 이제 플루이드를 이용해서 공기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화면에 이 진행 방향의 벡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볼륨 스코프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볼륨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런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벡터 값들을 그걸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되면은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그런 벡터 값들을 만들어냈다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벡터 값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스트랜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랜스가 물론 이제 컴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 스트랜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이게 직접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뭔가 선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선 같은 경우는 F커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마야에도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래서 끝선을 뭐 태퍼 기능을 이용해서 끝을 좀 얇게 한다든가 중간 좀 약간 뚱뚱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선의 형태를 좀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선 같은 경우는 노멀 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스트랜스 바이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멀 값, 선이 나가는 그 값의 노멀 값을 추출하게 돼요. 이걸 왜 하게 되냐면은 이 노멀 값을 이용을 해서 트위스트를 해야 되겠죠. 꽈가지고 꽈배기 형태, 이런 밧줄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바이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쓰느냐? 이거를 선을 꽈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을 꼬기 위해서 스트랜스 어라운드 스트랜스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선이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지만은 그 선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옵셋 값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밧줄처럼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생긴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까 전에 바이어스에서 나온 그 노멀 값들을 이용해서 얘를 트위스트를 해서 이렇게 선을 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프로시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중에 컴파운드로 만들든 아니면은 이거를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끌어다 쓴 다음에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체인을 만들었다. 그럼 체인 모델을 연결만 시키게 되면은 이 체인들을 인스턴싱화 해가지고 아까 보인 그 커브 형태의 체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은 없고요. 이게 동영상도 아까 전에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적용한 거죠. 아까 체인 만든 모델을 가운데 위치시켰고, 그 다음 노란색은 아까 전에 그 가운데 있던 차 있죠? 차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열을 한 거고요. 인스턴싱으로. 자, 그리고 이제, 또 파티클 시스템이 어떤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이프로스트 익스텐션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디폼 형태, 그리고 아놀드와의 연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야에도 이전에 이제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와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걸 보면은 일단 제가 써놨죠. 고성능 파티클 시스템. 그래서 이전 파티클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가볍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재밌는 것은
얘가 다른 것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파티클 시스템하고 에로 시스템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에로 시스템 있죠. 에로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고 그 에로 시스템이랑 파티클이랑 같이 연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공기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흩어뜨리는 거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모래를 집어 던졌을 때 거기에 공기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연기들이 흩어날리는 이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조합을 해서 뭔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량의 파티클을 만들어도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고요. 그 다음 아놀드랑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아놀드 뷰포트에서 굳이 렌더링 하지 않더라도 거의 렌더링 한 거와 비슷한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마야에서 아놀드가 갖고 있는 볼륨 쉐이더를 이용해서 뭐 불이라든가 그 효과 했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뭐 단순히 바이프러스트는 뭐 연기, 뭐 폭파, 뭐 그런 거 만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주얼 랭귀지, 즉 노드를 이용해서 뭔가 특수 효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디폼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오른쪽에 영상 보면 재밌어요. 여기 내가 박스 형태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영역에서 디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디폼이 일어났을 때 디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또 색깔이 또 바뀌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블러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바이프러스트로 노드를 짤 수가 있고 이거를 컴파운드로 만드는 거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컴파운드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오더라도 연결하게 되면은 똑같은 효과를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블러지 효과에다가 익스트루전 효과를 같이 적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는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이프러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이프러스트 제가 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은 마야 2019.2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작업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컴퓨터가 이게 노트북이고 지금 현재 비디오를 녹화하기 위해서 비디오 녹화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뒤에 PT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작업하는데 약간 버벅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바이프러스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가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하고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 에디터는 노드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효과들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추후에는 이제 여기가 더 추가되게 더 많은 효과들이 추가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만의 효과들을 추가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히 이런 이미 만들어진 걸 활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더블 클릭하게 됐거나 아니면 임포트 누르면은 효과들이 바로 임포트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래프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효과가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는 아까 전에 PT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아니면 여러분들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주석 같은 걸 달 수가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설명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한글은 마야에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노드라든가 컴파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파라미터 옆에 보면 info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게 되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다 영어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 바이프러스트가 헬프 파일이 있거든요. 헬프 파일이 다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버젯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거의 완료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글 번역가 완료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진짜 친절하게 다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대충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래서 쭉쭉 시뮬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시뮬레이션 끊고.
검은색 바탕이 이게 더 잘 보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다른 효과를 다른 오브젝트랑 바꾸고 싶어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를 하나 불러올게요. 배 하나 불러와서 그렇죠? 다음 시뮬레이션 뭐 약간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좀 정지를 시켜놓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제가 키를 주고요. 다음 마지막 프레임에서 배가 한 요만큼 움직이게끔 하죠. 그리고 그래프에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 적용하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여기서 아까 전에 배 전부 다 할 필요 없죠. 배에서 배 밑부분만 영향을 주게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웃라인에서 이 쉐입이 꺼져 있거든요. 자, 이 쉐입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서 이 쉐입 노드를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공 움직인 게 여기 있었죠? 지금 공 움직이는 게 자, 여기 지오메트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연결을 끊고 그렇죠? 여기에 배를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 얘가 이제 또 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아웃풋에다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결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수치化하기 위해서 퍼즐을 잠깐 시켰죠. 그래서 퍼즐을 다시 끊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 가서 자, 첫 번째 프레임 가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바로 그냥 효과를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그 효과가 뭐 좀 이상하죠. 여기서 이제 다른 수치값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같이 그냥 모델만 바꿔주시면 효과가 그냥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파운드라든가 그런 이 효과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하니까 좀 많이 느리긴 하지만은 보는 바와 같이 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기가 나오는 효과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 그렇죠?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뭔가 이제 또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처음에 뭔가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불꽃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새롭게 할 때는 항상 바이프로스트 그래프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확대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확대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러스 마크 있죠? 여기 클릭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풋하고 아웃풋밖에 없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에서 자, 스페어 녹화 기능을 쓰니까 마우스가 되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반응이 좀 약간 느리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스페어를 갖고 오게 돼요.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내가 불 효과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노드 에디터 써봤죠? 노드 에디터랑 똑같아요. 탭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명령어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니셜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에 가게 되면 에로 시뮬레이션에서 뭐 되게 많아요. 이걸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탭키에서 베이직이라고 한번 쳐보시면은 뭐 베이직 에로, 베이직 컨버션 그리고 파티클 이렇게 이미 만들어 오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되게 편해요. 일단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컨버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컴파운드가 만들어져요. 얘를 쓰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익스플로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노드들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 다 연결해야 되는데 이미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L자를 누르면은 이게 자동 정렬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뭐 인풋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인풋으로 얘를 연결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 아웃풋에다가 최종 결과를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불 시뮬레이션이 아주 기본적인 불 시뮬레이션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 검은색으로 뭔가 팍 하면서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에로우 시스템, 그냥 불 말고 이제 연기를 만들 때는 이렇게 연기 까만색으로 나오는데, 컨버시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불 같은 느낌은 안 들죠. 그냥 까만색 연기가 나온 것 같은 느낌 들죠. 왜냐하면은 이런 불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을 재질을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재질을 대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탭에서 assign material 하시면 돼요. 그래서 AS까지만 쓰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일단은 퍼즐을 하고요. 얘를 연결을 자, 지오메트리에 연결을 하고 아웃풋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또 연결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컴파운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냐 잘 보시면은 제가 지워버릴게요. 제가 만들 때 만약에 아까 같이 그럼 assign material 노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에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conversion with material이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펼치게 되면은 이미 노드가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제가 나중에 다른 것도 추가를 할 거예요.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바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머티리얼 노드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다가 직접적인 쉐이더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쉐이더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이퍼 쉐이더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 쉐이더에 보면은 쭉 보면은 쉐이더에서 아놀드 쉐이더 보면은 스탠다드 볼륨 쉐이더 있죠. 하나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고 다음 여기에 머티리얼을 볼륨 머티리얼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제가 여기까지 컴파운드를 한번 해봤는데 얘는 컴파운드를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얘는 바이프로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이퍼 쉐이드로 만들어지는 기 때문에 얘를 이제 컴파운드로 만들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럼 뭔가 불이 확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결과물이 안 나온 것처럼 원래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쉐이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쉐이더 보시면은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density 채널이 어느 거고 그걸 다 적어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에 가면은 친절하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바이프로스트, 에로 해서 리플레이스 하게 되면은 얘가 다 세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하면 돼요. 이게 가장 최적으로 세팅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티스틱한 느낌으로 좀 더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이제 손을 대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기본값만 쓰셔도 옵션 여기 있는 기본값만 쓰셔도 웬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 뭔가 빛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불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이제 단계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바이프로스트 특히 뭐 에로도 그렇고 컨버시션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비슷해요. 에로는 이 퓨얼이라고 돼 있죠. 연료라든가 컨버시션 이렇게 연소 이 두 가지 노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을 때 에로 시스템이고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면은 그냥 컨버시션 기능, 그러니까 불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게 연료에 관한 것과 불에 관한 연소에 관한 게 모여서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컬라이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 옵션 보면 여기는 이제 없어요. 어차피 얘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얘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옵션은 없고요. 옵션들은 자, 여기 에어가 있죠. 공기랑 연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료를 움직이는 공기가 어떤 건지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연료가 폭파가 됐을 때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는 얘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에로 솔버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반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불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불이 크기가 어떤지 그거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마야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 뜻은 뭐냐면은 그리드 하나가 1cm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드 하나가 1cm인데 바이프로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세팅한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리드 하나는 미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m짜리 공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냥개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얘를
당연히 숫자를 낮춰줘야 돼요. 즉 내가 첫 번째 환경, 사이즈가 어떤지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정이 완료됐다.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레졸루션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레졸루션에 뭐 지오 디테일 사이즈라든가 플루이드 디테일 사이즈, 얘가 바로 이제 복셀이 얼마나 잘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건데 뭐 같은 값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볼륨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컨트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같은 값을 쓸 거니까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볼륨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를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겠죠. 뭐 0.0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특수한 노드가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돼요. 저는 이제 다음에 만들 때는 여기까지는 내가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선택을 해서 컨트롤 G 눌러서 컴파운드를 만들어 주죠. 그렇죠? 컴파운드 만든 다음에 크리에이트 가시면은 뭐 퍼블리시 컴파운드 해가지고 컴파운드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내보내게 되면은 이 탭에 보면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퍼블리시 그래프라고 있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바이프러스트 브라우저 있죠.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볼륨 값 했고 그 다음 여기 에로 연결하고 퓨얼 연결해서 어떻게 퓨얼이 연결되는지, 그래서 폭발도 어느 식으로 폭발을 하는지 여기 보시면은 더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열 역학이거든요. 이게 이제 폭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연 얘가 폭파가 됐을 때 폭발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복사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차가워서 이런 불이 얼마나 빨리 차가워지는지, 그에 따라서 불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고 그런 역학적인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의 손댈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거 정도, 그렇죠? 이거를 너무 키우게 되면은 뭐 조그만 건데 엄청나게 큰 폭파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그마한 성냥불이다. 그럼 뭐 0.1이라든가 아주 작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지하면 되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트, 그런 방식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캐시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캐시 노드를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캐시 노드를 여기서 오브젝트에 연결하고, 얘를, 여기가 맞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시뮬레이션 한 게, 자, 캐시로 들어가고, 캐시에서 나온 결과감을 머티리얼을 대입을 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캐시 형태도 뭐 간단해요. 처음엔 리드로 돼 있죠. 리드 라이트, 아니면은 내가 무시하고 그냥 시뮬레이션 할 것인지 뭐 기타 뭐 그런 걸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경로값 있죠. 경로값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피하고 페이스트 해서 경로값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 거를 캐시 형태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by first 아까 전에 어딨죠? D 드라이브 맞죠? by first 이미지 캐시를 제가 여기다 넣었나요? 순간 제가 이 캐시를 집어넣었던 곳이 당황스러운데요. 여기 있네요. by first 캐시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거 제가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페이스트하고, 그렇죠? 다음 리드 모드로 되어 있죠. 하이드 시키고요. 다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 간단한 스튜 값을 이용을 해서 이런 캐시 형태로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둡게, 그렇죠? 캐시 형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밑에 드래그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렌더링 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좀 이따가 동영상 불러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를 불러오면은 이미지에서 스몰 파일,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진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노드 만드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거든요. 이거 말고 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게,
색깔을 섞어서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인터넷 가시면은 이거 노드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기본 컨셉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일단 시간상 제가 결과물을 일단 보여드리면은 스모크바이 칼라 스모크. 자, 이런 형태로 두 가지 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캐시로 불러왔죠. 그래서 두 가지 연기를 이렇게 섞는 시뮬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도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똑같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컨버스천 이용하는데 얘는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컨버스천은 다 여기서 이제 열 역학 쪽은 다 0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이건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색깔 입힌 거는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머티리얼을 저장한 노드가 있었죠. 그걸로 한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료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적용을 한 거거든요. 얘는 이제 메탄 같은 경우는 뭐 파랑색,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뭐 부탄 같은 경우는 보라색. 그래서 이 부탄과 메탄에 각각 머티리얼 적용을 해서 얘네들이 같이 반응을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린 건 이게 컨버스천 쪽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보여드린 뭐 NPM이라든가 그런 쪽이라든가 파티클 시스템도 상당히 재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컴파운드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프러스트 접근한 사람들은 좀 약간 노드만 이런 컴파운드만 조금 알아두시면 쉽게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바이프러스트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팜을 구축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를 여러분들이 마야 단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3개 노드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컬렉션 같은 경우는 15대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뮬레이션 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시뮬레이션을 진짜 빨리 돌릴 수가 있겠죠. 자, 바이프러스트는 요번에 이제 처음 이제 이 익스텐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프러스트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100% 캐릭터 리깅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캐릭터 리깅도 이런 프로시저로 캐릭터 리깅이 될 수 있게끔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지드 바디 그리고 또 디스트럭션 이거는 아직도는 안 들어왔지만은 추후에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좀 더 아티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뭐 컴파운드라든가 아니면 노드를 좀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기타 그런 것 쪽에 주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프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게 시그라프 때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 지금 그거 말고 약간 또 개선된 버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프러스트를 좀 더 안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또 새로운 노드, 그리고 더 많은 컴파운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리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경로가 있죠. area.autodesk.com 바이프러스트에 가시면은 거기서 바이프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사용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런 컴파운드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좀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컴파운드를 마야에 집어넣는 게 다음 에피소드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데 에어리어닷컴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뭐 컴파운드 그런 거 같은 거 여러분들 쉐어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러닝 채널, 러닝 리소스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 가서 동영상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마케팅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걸 한글화 작업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동영상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꼭 동영상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마야 버전 같은 경우는 2018 버전하고 2019 버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둘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마야 2019.2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이프러스트 2.0.1이 아마 설치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2.0.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인했을 때 2.0.2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에어리어닷컴 거기에 가셔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최신 버전을 깔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뷰포트 상에서 같이 바이프러스트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아놀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소 아놀드 마야 같은 경우는 M2A 3.2.2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버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글화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헬프 한글화 작업. 이거는 9월 말이라고 저번에 했지만 9월 말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곧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이제 오토데스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도 이런 마야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제품들에 대한 유용한 것들을 저희들 계속해서 올릴 거예요.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 되게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서브타이틀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그게 뭐 바이퍼스트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올라와 있지만은 유튜브 채널 꼭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저랑 다오 총판사 엔지니어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이버 가서 오토데스크 미네요. 거기 가셔서 가입을 꼭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가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올릴 때도 있고 고객들이 뭔가 질문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 많이 방문해서 많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